우리 파스 잘 나가네, 요즘. 근데 예? 파스가 예? 오래 파스는 오래 붙일수록 효과가 더 좋다고 아니? 하는데 누가 이게 그래? 오래 붙일수록 효과가 좋다고? 절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 그 파스를 보통 몇 시간을 붙이는 것이 가장 어. 효과적인지 그 부분을 보통 하루에 2일에 1회 정도? 당연히 오래 붙일수록 안 좋지. 왜 안 좋을까?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그 화학적 자극이 무조건 안 좋으면 아예 붙이지를 말아야지.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지. 너무 좋은 지적이야. 그러니까 저도 자원구 연고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밴드를 붙였을 때랑 밴드를 안 붙였을 때랑 회복 속도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이게 깨졌잖아요. 여기 딱지가 졌는데 처음엔 어떻게 했냐? 그냥 밴드만 붙였어. 그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봤더니 상처가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자원고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였어. 그랬더니 좋아지긴 했는데 확 좋아지지가 않았어. 그럼 왜 밴드를 붙였을까? 왜 밴드를 붙여? 그 상처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상처를 보호하려는 건데 이제 닿으면 쓰라리고 아프니까 쉽게 말하면 완충막을 한번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게 뭐야? 치료는 아니라고. 내가 더 편하려고 하는 거지. 물론 위생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는 밴드 붙여야지. 근데 위생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밴드를 붙이면 안 돼. 제가 그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다른 게 쓰라리고 아프니까 그냥 자원고가 묻든 말든 옷에 닿아서 아프든 말든 그냥 자원고 연고만 바르고 개방된 상태로 놔뒀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지가 금방 진 거야. 자, 위생이 열악한 상태이면 왜 밴드를 붙이면 안 되냐. 이 얘기도 제가 전에 직원이나 환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몸은 정직하다는 게 내가 이렇게 부풀어 본 적도 있어.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어. 그리고 나서 한 5년인가 지나니까 또 여기가 부풀어 오르더라고. 그 전에 부풀어 오른 거랑 다르게. 왜 그때 부풀어 올랐냐? 제가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잖아요. 이제 한의사 면허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군의관으로 가거나 공중보건 의사로 가요.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초 군사 훈련은 논산에서 똑같이 받아야 돼. 근데 그 논산에서 받는 기초 군사 훈련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4주간 숙식을 해결해야 되잖아. 거기 막사가 언제 생긴 거냐? 언제 생겼을까? 제가 2007년도에 거기서 기초 군사 훈련 받았는데 50년도. 맞아. 6.25 때 생긴 거예요. 물론 그때 신막사가 있긴 했어. 근데 그 구막사를 계속 개보수해가지고 써왔던 거야. 자고 일어나잖아? 다 감기 걸려서 다 기침 콜록콜록해. 그리고 막 피가리를 뱉는 사람도 있어. 근데도 해. 군인이니까. 군인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총을 쏘다가 상처가 났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총 쏘면 될 것 같지만 총 엄청 무겁거든? 쇠붙이야.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기구 같은 거 있다가 부딪히면 아프잖아. 그것보다 더 날카롭다고. 상처가 생겼어. 원래 상처가 생기면 어때? 그냥 저절로 낫잖아. 이 정도 상처니까. 근데 어떻게 돼? 온갖 균 천지야. 안에 퍼스 농이 차는 거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진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환경이 중요하다. 제가 이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잖아요. 계속 막 흥흥해. 환자 없을 때는. 선생님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익을 지켜야 되지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샤워하러 가거나 사우나탕에 있을 때는 코가 잘 나와. 또 하나 더. 제가 아침마다 레몬 원액을 마신다 그랬잖아. 레몬 원액을 마시잖아? 그럼 코가 저절로 나와. 그만큼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다. 나쁜 환경에서 계속 막 코를 풀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 그리고 막 귀가 트인다. 여기로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안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나쁜 환경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이겨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게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거기 다 기초검사를 올리면 받으러 온 사람이 뭐야? 의과고 치과, 한의과야. 치과만 따로 받아. 의사하고 한의사는 섞어서 받아. 그래서 이제 일반외과 얘기했더니 막 겁을 주는 거야. 이거 나중에 잘라야 될 수도 있다. 뭐. 반은 장난식으로, 반은 진짜고, 뼈 있는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의무대 가가지고 소독약 바르고 밴드를 붙였어. 밴드를 붙이니까 부어오르더라고. 왜? 그래, 밴드가 엄청 지저분해지는 거야. 안 그래도 균이 많은데, 이렇게 밀폐를 시켜놓으니까, 밀폐도 아니지. 완전히 밀폐됐으면 더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완전히 밀폐되고 진공이 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안 그래도 균 덩어리인데 산소도 안 들어가니까, 오염이 급격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던 게 저 진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 정도로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한의사잖아. 아 이건 아니구나. 밴드 다 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 수도가에 가서 여기를 짰어 고름을. 근데 진짜 원래 보통 퍼스가 붉은 빛이잖아. 농이 미숫가루가 나오는 거야. 거짓말 진짜 아니고. 무슨 말이야? 완전 균 덩어리. 슈퍼박테리아 덩어리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 막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자원고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연고 같은 거 안 바르고 그냥 흐르는 물에 계속 씻어주기만 했어.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좋아졌어. 그거 내버려 뒀으면 아마 정말 절단해야 될 수도 있었을 거야. 아니면 중도에 퇴사하거나. 근데 우리 몸은 정직하다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 뭐 선생님들처럼 월급 받고 직장 생활하고 뭐 독자 진료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개원을 하고 나서 한 7,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얘가 또 부풀어 올라. 볼펜 쥐고 이렇게 이제 책 같은 거 쓰고 그러는데. 근데 차이는 뭐냐? 그때는 뭐야? 균에 감염이 되고 상처를 통해서 오염돼서 부풀어 오른 거였잖아. 근데 지금은 몰라.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굳은 살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막 부어 올라.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여기를 다친 거는 내 평생에 그때뿐이야. 아, 그래서 몸은 정직하구나. 다 낫더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돼. 그래서 환자들한테 뭐라고 하냐? 발목 염좌를 당하잖아요. 그럼 치료를 받고 통증이 사라지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바깥쪽 인대나 근육이 손상을 당하면 절대 그 전에 100%로 돌아올 수가 없다. 치료를 안 받으면 한 60, 70%. 통증만 사라지고 발목 인대는 늘어난 상태, 관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때? 또 접질린다고. 발목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들어 올리면은 들려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약하니까. 그럼 치료를 받으면 되지 않냐? 치료를 받으면 8, 90%까지. 안 다치는 게 최우선이다. 그럼 그 다음엔 제가 어떻게 했을까? 짤 수도 없어. 안에 뭐가 차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했을까? 어떤 치료를 했을까? 처음엔 침을 놨지. 잘 안 나. 그래서 침 말고 뭐가 있어? 우리가 지금 안 하지만 뜸이 있잖아, 뜸이. 자원과 연고를 바른 다음에 직구를 떴어. 간접구가 아니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또 깜짝 놀랐어.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맨홀 뚜껑처럼 이렇게 파이더라고. 안에가 여기가 까맣게 돼가지고 움푹 파여. 그 휴화산처럼. 화산을 마치고 난 분화구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 살이 차올라. 다시 또 부풀어 올라. 그 과정을 한 달 동안 뜸을 한 7번 갖다 쓸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데,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이니까 더 저는 신기했지. 더 그리고 충격적이었지.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했잖아. 그럼 뜸을 전체 뜬 게 아니야. 이 산 봉우리의 꼭대기에 여기에다만 살짝 놓고 뜸을 뜬 거야. 이 전체에 뜸을 뜬 게 아니라. 여기에 뜸을 떴잖아? 그럼 얘가 괴사돼. 조직이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조직이 죽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괴사된 다음에 탈락이 됐거든? 근데 계속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딱 비정상적인 조직까지만 괴사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상처가 딱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집도돼서 수술을 해서 비정상 조직을 칼로 잘라낸다. 그럼 100% 뭐가 생겨? 100% 뭐가 생겨? 흉터가 생기잖아. 진피에 손상을 줬으니까. 근데 이 비정상적인 조직의 끄트머리에 강한 열자극, 뜸치료만 하니까 이 열자극이 어떻게 돼? 전도가 되면서 비정상적인 조직까지만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줘서 지금 봐봐 아무런 상처나 흉터가 없잖아. 완전 똑같잖아. 근데 이거를 칼로 잘라내거나 어떤 특정 합성 화합물 제가 진짜 싫어하고 케미컬이라 진짜 많이 하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현대 과학의 문명의 이기로 이거를 치료했다고 하면 대신에 번거롭진 않았겠지. 여러 번 막 뜸을 뜨고 또 살이 차오르는 과정을 기다리고 또 뜨고 또 뜨고 그래서 스스로 좋아질 때까지 시간과 노력은 덜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을 안 했을 거다. 그리고 또 재발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파스 얘기가 나왔는데 파스는 하루에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면은 갈아야 돼. 왜? 파스를 붙이면 어떻게 돼? 그래 통풍이 안 돼.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오는 거야. 파스 자체의 성분도 있지만. 그래서 오래 붙이고 나면 어떻게 돼? 빨개져 있잖아. 가려움증이 없어도. 피부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지용 씨도 마찬가지야. 아토피나 가려움증 있는 사람들은
절대 뭔가 마스크팩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 불통직통이라고 했는데 불통직 열도 맞는 말이에요. 막아놓으면은 무조건 열이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파스의 그 합성 화합물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성분이 무한정 재생되는 게 아니야. 생명체가 아니잖아. 보통은 6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거의 다 한다고. 하루 정도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심리적 만족도가 더 크지. 알았지? 그러니까 파스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요즘같이 땀 차고 이럴 때는 샤워할 때 그냥 아침에 샤워하고 나서 붙이고 저녁에 샤워할 때 떼는 게 좋다. 땀이 생기면은 뭐가 생겨? 어? 그렇지. 땀이 생기면은 수분이 있잖아. 그럼 땀이 뭐야? 몸 안에 여열이랑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럼 그게 물로 씻어내거나 말라야 되는데 파스가 붙어져 있으면 보이잖아. 그러면은 노폐물이 안 빠져나오고 몸 안에 피부 표면이긴 하지만 몸 속은 아니지만 고여 있으면은 그게 여러 가지 염증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그래서 바르는 파스가 좋다. 여름에는. 네. 그리고 그래도 먹는 약보다는 바르는 약이 훨씬 낫다. 알았죠?